이게 사실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궁금한 사람, 물어본 사람, 내가 다 답해줄게. 연고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네, 연고TV 내에서 유일한 공대인 레드가 연고대답 시즌 몇이죠? 연고대답 시즌 5를 위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재 연고대답 끝나고서 이제 질문을 여러분들이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잘 대답해드릴 수 있는 질문 몇 개를 뽑아서 여러분들께 대답을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연고대답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언제부터 정시로 돌리시고 수시 포기하셨어요? 내신 시험 기간 때도 정시 공부하셨나요? 제가 또 정시로다 보니까 정시에 관련된 질문들을 이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고등학교 딱 진학하자마자 아, 나는 정시로 이제 가야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한 게 아니에요. 저희 학교가 원래부터 좀 정시를 많이 보내는 학교기도 했고, 제가 고1 때는 그 수시 정시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막연하게만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 성적을 제 내신 성적을 이렇게 딱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아, 이거는 학생부 전형은 말도 안 되는 행위겠구나. 수시 논술 혹은 정시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아직 대학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잘 갈피를 못 잡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신을 포기하는 친구들은 내신 챙기기 싫어, 보통 이런 마인드로 시작을 하거든요. 자기 입시 방식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섣불리 판단을 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한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정시 수시를 나누어서 자기는 정시만 파겠다, 자기는 수능 준비 안 하고 오로지 내신만 챙기겠다, 이런 거는 고2 때부터 해도 늦지 않으니까 천천히 결정하시고, 고2 때 이제 자신이 정시를 준비하겠다, 그래서 학교 수업을 듣기 싫다 이러신 분들은 자습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하지만 그 책임은 오롯이 본인이 져야 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정시 준비라는 게 고등학생들한테는 좀 막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웬만하면은 정시 시험 범위, 그러니까 수능 시험 범위 내에 내신 시험 범위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구분지어서 나는 정시로니까 내신 전혀 신경 쓰지 않을 테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밋밋할 수 있는 수험생활에 좋은 이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부터 이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모의고사도 많이 치르지 않다 보니까 그런 공부 욕구에 촉진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이벤트가 많이 없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로에게도 마냥 그냥 건너뛸 수만은 없는 그런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에는 내신 시험 범위만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수능 패턴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고3이 돼서 사설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 언제라도 모의고사를 치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으니까 6월 평가원을 지나서 해도 전혀 무방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이 내신 기간 동안 수능을 못 준비해서 막 초조하고 그런 기분을 전혀 느끼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시를 선택하신 거에서 후회해 보신 적이 없나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저는 전혀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어영부영 준비할 바에는 사실 수능 공부에 더 집중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다시 수험생활로 돌아간다고 해도 정시를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수학 가형 100점 받으려면 킬러 문제들 위주로 많이 푸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어중간한 1등급에서 100점까지 찍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2, 3점 문제는 당연히 틀리시면 안 되겠죠? 게다가 킬러 문제들을 푸시는 연습도 당연히 게을리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무래도 1등급 컷이 92점, 88점 이렇게 깔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문제를 이제 더 맞추려고 하는 건데 무조건 킬러 문제에서 틀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시간이 부족해서 틀리거나 아니면은 진짜 너무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려워서 틀리거나, 이런 거는 사실 많이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유형들 무조건 연습밖에 답이 없는데, 저는 재수 시절 수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제 오르게 됐을 때 2, 3점 문제들을 절대 틀리지 않겠다, 이 정도의 생각이 들었을 때 정말 어려운 킬러 문제들을 그냥 다 풀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다 못 푸는 문제들을 봤을 때 저는 절대로 답지를 안 봤어요. 1시간, 2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절대 풀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킬러 문제에 정말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전부 다 풀었을 뿐만 아니라 소위 더럽다고들 얘기하는 그런 4점짜리 킬러 문제들 풀어내면서 그렇게 재수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와, 금욕 진짜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뭐 제 프로필에 뭐 금욕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쭤보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한창 수험 공부에 이제 집중해야 될 시기에 몸은 또 쓸데없이 건강해가지고 막 힘이 솟고, 그렇다고 어떤 해결을 하자고 하면은 몸의 기운도 쭉 빠지고 막 잠자니 또 스트레스 받고,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모두 날릴 방법은 좀 뻔한 얘기겠지만 뭐 여기저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 운동밖에 답이 없어요. 걷기 운동 막 이런 거 말고, 뭐 숨쉬기 운동 이런 거 말고, 진짜 땀을 뻘뻘 흘릴 만한 운동을 많게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30분 이상 운동하는 게 도움을 주더라고요. 학원이 끝나고 나가서 농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점심시간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볼을 찬다거나, 어차피 뭐 5교시에 잘 거니까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여도 굉장히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땀이 날 정도의 격렬한 운동은 우리 몸에 좀 엔도르핀을 나게 해서 스트레스를 이제 풀어주기도 하고 욕구를 해소시켜 주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는 시간 절대 아까워하지 마시고, 의무감에서 하셔도 안 돼요. 사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활동에서 나와야 되는데, 네, 좋은 컨디션을 위해 꼭 필요한 활동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 활동들이 내 좋은 컨디션을 위한 나의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잘생겼어요? 엄청 좋아하네. 아, 형님 일주일에 공유 닮았다고 몇 번 들으십니까? 잘생긴 거는 저희 이제 부모님이 저를 이제 예쁘게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있고요. 제가 뭐 잘생긴 거에 대해서 뭐 강요를 드리고 싶은 적은 없는데, 그냥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셔서 또 이런 것도 빠지고 가면 또 섭하니까. 그래, 뭐 공유 닮았다는 소리는 근데 사실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는. 엄청 많이 들었잖아. 아니 그것도 댓글이지. 다 댓글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근데 저는 제가 자신이 한 번도 공유를 닮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공유분이 또 보시면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네, 다음 주세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재수하셨던 걸로 아는데 재수학원을 다니신 건가요? 재수 시절 시간표, 스케줄은 어떻게 되었었나요? 네, 저는 일단 재종반을 나왔고요. 재수 종합반을 나왔고요. 7시 반에 등원을 해서 4시인가 5시까지가 정규 수업 시간이었고요. 10시 40분까지 자습을 하고, 재수 초반에 한 6월 달까지는 과탐에 많이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냥 정규 편성된 수업 시간에만 조금 열심히 수업 듣고, 국어 영어 하다가 탐구 보면 또 재밌거든요. 화학의 세계, 물리의 세계 이러면서 좀 재밌기 때문에 그때부터 준비하셔도 전혀 늦지 않으니까, 초반에는 좀 국어, 수학, 영어 위주로 아무래도 가셔야겠죠. 그래서 국어는 하루에 지문 몇 개씩 보고, 영단어는 뭐 자투리 시간에 외운다던가 하루에 1시간 이 정도로 적게 투자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수학에 많이 투자를 했었던 것 같아요. 또 국어 영어를 하다 보면은 집중력이 또 금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1시간을 딱 잡아두셨으면은 그 1시간을 한 번에 다 안 쓰고, 저는 중간중간에 이제 수학 문제를 풀거나 국어를 하다가 영어로 싹 가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분위기 전환을 한 번씩 해주면서 공부를 했던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똑같이 1시간 앉아있더라도 국어만 풀 때는 30분 정도밖에 집중을 못했는데, 국어, 수학 30분씩 나눠서 하니까 둘 다 집중을 잘 하더라. 이렇게 저는 그 덕을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한 과목만 계속했을 때 집중력이 떨어지신다 하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알찬 레드의 연거대답 시간이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들 뭐 많이 질문을 해주셨을 텐데, 이제 이과분들이나 재수하시는 분들은 더 좀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많이 대답을 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댓글창은 항상 열려있다는 거. 제가 또 소통킹 레드 아니겠습니까? 소통킹?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번에도 성심성의껏 여러분들께 다 대답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신 분들도 있고 뭐 안 끝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중간고사 보느라 정말 수고하셨고, 아직 진행 중이신 분은 파이팅 하셔서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